이렇게 시도마다 이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슬로우 러너라고 하는 경계선 지능이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또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걸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 교육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수행한 내용입니다.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 이 부분이고, 지금 계신 센터장님과 김태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그 경계선 지능과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하신 서울교대의 강홍효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 그 목적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경계선 지능이 교실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서 의심되는 학생들을 1차 스크리닝, 선별하는데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요. 주로 저희가 한 112개의 초등학교를 무선 표집해서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부터 6학년에 재직 중인 담임 선생님들이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한 명의 담임 교사가 저희가 현재 그 지능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전히 교사가 인식한 수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 의심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최대 5명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긴 과정은 좀 학술적인 과정인데요. 문항 개발하는 그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 경계선 지능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다 아시다시피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도의 그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게 연구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논문들이나 연구물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또한 이거는 현장에 어떤 그 실제로 경험하신 부분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지금 각 시도에 계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선생님들도 역시 현장에서 학습 부진 아이들 중에서 이 경계선 아이들을 많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50여 분들에게 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좀 기술해 달라고 하니까 그 기술한 문장들이 한 880여 개 정도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진한 작업이었는데 그 특성과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논문을 같이 매칭을 하면서 저희가 최초로 추출한 문항은 47개 문항이었습니다. 그 문항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처음의 영역에서는 사회성하고 정서 영역도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많은 연구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사회성과 정서의 문제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처음에 추가됐던 영역 중에 하나는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영역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23개의 문항에서는 그 학습과 관련된 읽기, 쓰기, 세마기, 3RS와 사회성 및 정서 영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계속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이거는 진짜 경계선 지능과 인지에 대한 문제만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3RS 문제라든지 사회성 정서의 영역이 학술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이 문항들이 과잉 추정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학습 부진 아이들만 걸러내거나 아니면 사회성 및 정서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과잉 추정돼서 선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죠. 대부분 쓰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의 가기 전초 단계로서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만, 우리가 예언 타당성이 높은 요인만, 영역만 걸러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최종 개발되어 있는 문항에서는 3RS라든지 사회성 및 정서 영역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장학사님 아시겠지만 풀배터리 검사를 하면 웩슬러 지능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온 아이들한테 사회성 정서 영역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치료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47개 문항에서 1차적으로 25개 문항, 언어, 기억력, 지각, 집중, 처리 속도, 요 문항이 저희가 연구 가운데서 경계선 지능하고 가장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기억, 지각, 집중, 처리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이렇게 해서 총 1221명의 교사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학교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봤을 때는 2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학년은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총 1221명의 교사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그 의심 여부의 학생들 중에서는 의심된다고 하는 학생들 비율이 33.6%고 의심이 안 된다고 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더 높죠. 66.4%로 응답이 일단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영역별로 봤을 때 경계선이 의심되는 학생과 의심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 일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 처리 속도, 이게 과연 정말 그 느린 학습자라는 그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특성을 제일 잘 말해주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처리 속도 부분에서 특히 의심되는 학생하고 의심되지 않는 학생들의 그 문항의 차이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 이제 분석을 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학교 소재지별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각에 관련된 그 요인의 경우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요 문항에서 특히 유독 그 경계선 의심이 높게 나타나 있는 요 영역만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분석을 했을 때는 학년별로는 거의 다 아까 지역과 반대로 학년에는 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단 그 집중과 관련된 영역은 차이가 학년별로 없었지만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언어 같은 영역에서는 특히 2학년이 6학년보다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들에게서 유의미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저학년을 더 잘 예언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각 요인 같은 경우에도 2학년이 4학년보다 5학년보다 6학년보다 이렇게 훨씬 더 여기에서 의심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앞에 이제 보시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시 2차 논의를 하면서 이 도구를 5, 6학년까지 다 써야 되느냐.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 학습이 이제 좀 심화되는 9학년, 4, 5, 6학년 정도 되면 이 경계선 지능을 이미 의심해서 치료 개입을 받기에는 너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선생님들은 가능한 2학년 2학기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쓰기가 가장 좋은 학년이 2학년 2학기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체크리스트의 어떤 현장 활용성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는 연구진에서는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로 하자. 일단은 5, 6학년은 너무 고학년이고 이때 경계선 지능을 선별받거나 진단받으면 너무 개입이 늦을 수도 있다. 이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경계선 지능 학생 의심되는 응답자들이 한 35.9%고요. 의심되지 않는다고 선생님들이 응답해 주신 분들은 64.1%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지각 요인 같은 경우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다 아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석과 같이 학년별로 하위 요인별로 경계선 의심 집단하고 의심되지 않는 집단하고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문항별로 이제 학년 차이를 검증을 했었을 때 특히 지각과 관련된 예를 들면 13, 14, 15번 상하 좌우 등 방향을 혼동한다.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듣고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간단한 그림이나 도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기가 어려워한다. 이런 문항들은 2학년보다 3학년이나 3학년, 4학년보다 2학년들이 훨씬 더 경계선 의심 학생들을 잘 추출해내는 문항이었고요. 이제 장사님들이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항마다 예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그림이나 도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교사가 체크해? 너무 막연한데? 근데 매뉴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시가 요런 도형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예시는 하단 혹은 옆에 다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는 문항만 이제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문항은 아까 47문항에서 다시 25문항으로, 그래서 다시 그 통계적인 그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22개 문항으로 지금 개발되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오픈을 안 하냐라고 하시면 그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필요성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1차 진단, 적기 개입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빨리 모니터링해 내기 위한 선별 체크리스트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관심군이나 혹시 위험군으로 기준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웩슬러 지능검사 혹은 또 다른 지능검사를 활용해 보도록 권유해 드리는 그런 성격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것을 보급하지 아직 않았냐라고 물으시면, 이 선별 척도의 기준점, 뭐 컷오프라고도 하고 규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규준 설정을 위해서는 아까 한 그 1200명 가지고는 규준이 부족하다라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의심되는 학생들은 또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시도 보급을 위해서는 좀 대규모의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올해 요거를 할 때 장학사님이 혹시 시도별로 좀 골고루, 사실은 아까 읍면 지역하고 대도시도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다양한 시도에서 많이 좀 학교 협조를 해주시면 검사를 표준화하고 예언 타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저희가 아직 보급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검사랑 그 웩슬러 지능검사와의 상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선별 체크리스트로 많은 학생들을 선별해놓고 웩슬러 지능 검사를 했는데 많이 이 체크리스트의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갔는데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현장의 신뢰도가 너무너무 떨어지고, 이 체크리스트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다 의구심을 가지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동그라미 3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웩슬러 지능검사를 하나에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하고 올해 해야 될 작업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에한테 웩슬러 지능검사도 함께 해서 이거의 둘 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지, 이거를 몇 개의 케이스라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다음 해에는 요걸 보편화해서 이제 좀 학교에다가 보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 더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선별된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런 방안 마련이나 또 수업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혹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 전략이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이 추후에 더 평가원이나 저희가 또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추후 어떤 현장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